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터입니다. 금일은 의료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외상성 횡격막 탈장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체를 이루는 그런 어떤 구성을 좀 한번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이 횡격막이 어딘지 복부가 또 어딘지 가슴이 어딘지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일은 이제 3D를 보면서 의료적인 상식을 늘려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의료 상식이 많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의료 상식으로서 한번 오늘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한번 3D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3D를 이제 인체 요 사진이죠. 예, 요 인체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저 이동으로 돼 있구나. 예, 요저 3D로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 우리 인체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저기 모델은 이제 남자를 썼습니다. 예,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저 외국에서도 다 사용하는 거라서 뭐 야하다고 이걸 보고 야하다고 하는 건 좀 약간 이상하죠. 네. 뭐 여하튼 저 스킨을 다 벗겨내고 지금 그 나머지 해부도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체는 그 뼈가 이게 저 중요한 부위는 뼈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 뇌 같은 경우는 다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뭐 뇌가 보여서 왔다. 그러면 뭐 100%다 죽죠. 네. 뇌가 열려서 온 사람 치고 살았던 사람은 한 번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조금만 다쳐도 뇌는 다 죽기 때문에 뼈로 아주 단단한 뼈로 이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눈이라든가 눈도 다 이제 한쪽 보는 쪽만 빼고는 다 이게 그 뼈 뼈로 다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귀도 마찬가지로 예, 듣지 않으면은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뭐 동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예, 아무리 도구를 잘 쓰더라도 네,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라든가 이 눈, 뭐 귀, 입 이런 데는 한쪽만 다 뚫려 있고 나머진 다 뼈로다가 둘러싸여 있죠. 삼면이 전부 다 한쪽 뭐 구멍이 한 군데씩만 뚫려 있고 예, 우리 감각 기관을 의미하죠. 이런 게 손상이 되면 이제 생명에 또 커다란 위해가 되죠. 입이 이게 잘못되면 먹질 못하니까 죽게 되겠죠. 예, 뭐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오래 사시는데 뭐 과거에는 이제 좀 눈이 안 보이면 좀 단명한다고 돼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귀도 마찬가지로 안 들리면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서 뭐 직업도 잘 못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좀 뭐 한평생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얼굴 쪽이 상당히 다 뼈로 다 거의 다 둘러싸여 있어서 이 얼굴이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뭐 날라온다 자기 몸으로 얼굴 머리 쪽을 우리가 먼저 가리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예. 마찬가지로 뭐 가정 폭력이든 학교 폭력이든 사회 폭력이든 있을 적에 누군가 때리려고 하면은 이 머리를 가립니다. 뭐 MMA 선수들도 그렇게 싸움을 잘하지만 결국에 이제 그라운드 뭐 해가지고 다운돼 가지고 파운딩 당할 때 보면 다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중요한 장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뼈가 거의 다 둘러싸여 있는 요 심장, 폐, 뭐 이런 게 있는 심폐가 있는 요 흉부 부위가 가장 또 뼈가 많이 사방이 다 뼈로 둘러싸여 있죠. 예, 근육도 아주 앞에 이게 앞에 그 근육도 상당히 좀 많고 예, 요즘 뭐 몸짱 시대라서 이쪽 막 이렇게 가슴 키우는 그런 운동들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몸을 많이 키우는데 머슬을. 네. 여기 다 흉부 쪽, 흉부 쪽에 있죠. 예, 가슴 쪽은 주로 이제 심장이나 폐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질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쉼 없이 계속 뛰고 또 숨 쉬고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 이 뇌처럼 조용히 한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예?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폐는 뭐 요만하지만 갈비뼈는 요 밑에까지 쭉 내려오죠. 이렇게 쭉. 왜? 이 호흡을 할 적에 흡입을 할 적에 폐가 이렇게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밖으로 숨을 내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쭈그러들죠. 그러니까는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이 심폐가 이 갈비뼈가 다 이렇게 척추 동물들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좀 다 돼 있죠. 쌍이 12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뼈가 거의 없는 장기들, 즉 복부가 그렇죠. 복부. 예, 복부 쪽이 뼈가 없죠. 예, 거의 뭐 얘는 저 뒤에 척추를 제외하고는 뭐 없습니다. 예, 여기 뒤쪽에 이제 척추 쪽만 이렇게 있지. 앞에는 그냥 뭐 누가 때리면 그냥 엄청나게 아프겠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권투 선수들이 그냥 이 복부 쪽으로 그냥 옆구리를 엄청나게 때리죠. 예. 맞으면은 이제 요 뒤쪽에 신장이 있는데 시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 격투기 선수들은 이제 소변을 보면은 피오줌이 나옵니다. 예, 신장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대체로 격투기 선수들은. 예. 그렇게 이게 얘는 이제 뼈가 없기 때문에 복부 쪽은 상당히 약합니다. 예, 약하죠. 예, 그래서 좀 따뜻하게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부를 보호하려고 나름대로 장기를 오멘툼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여하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지 쪽으로는 이제 뭐 거의 뭐 얘는 뼈가 안쪽에 있죠. 안쪽에 즉 얘는 좀 다른 거하고는 좀 뼈가 그냥 거의 그냥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쭉쭉 나왔죠. 예. 그래서 어떤 장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근육이 뼈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인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인체의 구성은 모든 척추 동물에 다 준용이 되는 것이죠. 네. 척추 동물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슴과 복부 쪽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3일 동안에 횡격막 탈장에 대해서 그냥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열심히 들으셨는데 요쪽을 봐야겠죠. 요 가슴 쪽에 보면은 요게 근육이 펙토랄리스 메이저 머슬이죠. 네. 펙토랄리스 메이저 머슬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뭐 갑바다 뭐 이렇게 가슴 근육이죠. 큰 거. 그다음에 마이너 머슬도 있죠. 마이너 머슬. 여기 나왔을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머슬을 왼쪽, 오른쪽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머슬을 한번 찾아보면 어 요게 마이너 머슬이군요. 예. 예, 요게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밑에 펙토랄리스 메이저 머슬 뒤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예. 요게 이제 어깨에서 이제 가슴을 약간 뼈를 들어주는 거죠. 예, 나이 먹으면 이게 축 처져 가지고 젖이 이렇게 쭉 축축 늘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젖이 다시 팽팽해져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펙토랄리스 마이너 머슬은 이제 나이 먹으면 처지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제 팽팽하게 유지하면은 젊은이 못지않게 이제 좀 좋은 가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거를 하면은 이제 두 개 근육을 제거하니까 바로 이렇게 가슴 예, 여기 흉추 이게 뭐죠? 이게 스터넘 쪽이죠? 예. 스터넘이 나오고 잠시만요. 이게 다 지금 제거가 됐네. 오케이. 제거 요게 지금 딱 하면은 이제
요게 스터넘의 매뉴브리움. 이거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잘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넘의 바디. 그러면은 이제 스터넘의 매뉴브리움 바디. 그 다음에 지포이드 프로세스겠네요. 여기가 여기 끝에 있는 게 이건 표시가 안 되나? 여기 지포이드 프로세스라고 달랑달랑 되는 거 있죠? 명치라고들 얘기하는데 여기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프죠. 네. 여하튼 이렇게 스터넘 여기가 이게 한글로 뭐라고 그러더라. 여하튼 요게 앞 가슴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가 12쌍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이섹션을 해서 매뉴브리움 나가고 요 지금 다 제거를 하나씩 이제 갈비뼈를 하는 것이죠. 네. 잠깐만요. 이게 복부가 날라갔네.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복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부 쪽으로. 복부 근육은 과연 몇 개의 층으로 돼 있을까요? 네. 혹자는 3개 층, 혹자는 뭐 4개 층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개 근육이 있죠. 복부 쪽에는. 네. 그래서 근육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앞에 있는 근육이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이죠. 외사근 뭐 아주 굉장히 좀 약간 바깥쪽에 있는 이게 빗살 무늬로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근육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바깥에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요 근육, 요게 인터널 오블리크. 이제 이번엔 아까는 이렇게 익스터널 오블리크는 이렇게 외쪽으로다가 마치 우리가 어, 저기 잠바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듯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안주머니에 뭐 물건을 넣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죠. 이게 앞에 렉투스 앱도미니스 머슬이라고 그래서 뭐 윗몸 일으키기 하면 이거 막 이게 이제 굵어지죠, 이거? 이게 굵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왕자 근육이 요렇게 나오죠, 왕자가. 어떤 사람은 왕자가 아니고 뭐 뚱자라고 하는데 4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요 마디가 뭐 잘 분화가 돼서 5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3개가 정답은 아니에요. 왕자 됐다 그래서 왕 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배 왕자 있어서 왕 된 사람 있으면 뭐 전 세계에 왕 될 사람은 많겠죠. 네, 근거 없는 얘기고요. 이게 또 불이 나갔구나. 그리고 요 근육을 이제 렉투스 앱도미니스 머슬을 이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안쪽에 남는 근육 요게 이제 트랜스버서스 앱도미니스 머슬이라고 해서 복부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죠. 옆으로 쭉쭉쭉쭉쭉쭉 가는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뼈가 없기 때문에 이 가슴에는 솔직히 팩토랄리스 머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복부 쪽에는 뼈가 없는 관계로 근육이 4개 층으로 해서 이렇게 촘촘히 있죠. 네.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막 여기 지방만 쌓여가지고 좀 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적에 좀 아프겠죠. 네. 그래서 요 부위도 한번 다이섹션을 해서 없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게 장을 싸고 있는 이제 페리토늄이라고 저 복막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3D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고 복막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복막은 뭐 아주 상당히 얇은 막이라서 뭐 껌을 씹을 적에 껌 오래 씹고 나면 이제 막 풍선 불죠. 풍선 불었을 적에 나오는 그런 거의 뭐 90% 투명도를 가진 그런 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복막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뭡니까? 복부를 그래도 이제 보호하려고 온도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보호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손상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체로 이렇게 앞치마처럼 이게 지방 덩어리가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죠. 예, 이게 오멘툼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예, 이거 없으면은 이제 복부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출혈이 되든 뭐가 되든 했을 적에 안 나요. 이게 치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덮개 역할도 하고 또 충격 완화 역할도 하는데 이거를 뺀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예. 이것까지 뭐 다이어트로 빠질 성격의 애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면은 요 안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어센딩 콜론이라고 이제 이게 어 위가 여기 살짝 보이죠? 요 위가 보이고 여기가 이제 위고 요 스토막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게 간이죠, 간. 예, 간. 예, 실제로 이제 이 복부를 개복하고 나면은 이렇게 뭐 얘 간은 이렇게 뭐 갈색, 뭐 위는 살색, 뭐 쓸개, 요 골블레더라고 그러죠. 담낭은 녹색, 뭐 이렇게 대장은 뭐 이렇게 그냥 꿀렁꿀렁하게 돼 있고 소장은 이렇게 그냥 날씬하게 돼 있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전부 다 그냥 피로 다 뒤범벅돼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저 그냥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그냥 색깔을 구별했을 뿐 수술장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다 시뻘겋게 보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어딘지 정말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되는데 요 식도죠. 요 식도에 이제 위죠, 위. 위인데 요 간 때문에 식도 내려오는 부위가 안 보이니까 요걸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 한번 쭉 해서 쭉 보면은 이쪽을 좀 가져와 볼까요? 예. 어디 보자. 쭉쭉 쭉쭉 예, 여기 보면은 예, 조절하기가 좀 힘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식도 위하고 이제 식도하고 연결되는 요 횡격막이죠. 이게 횡격막. 예. 횡격막으로 해서 이제 저 가슴으로 해서 이제 음식물을 받게 되는 식도인데 요 한번 없애보면은 요 심장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식도가 지금 심장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씹지 않고 뭐 고구마나 감자 막 이런 거를 뭐 그냥 꿀떡 하고 삼키면은 얘가 이 목에서 내려오면서 목도 아프지만은 이 심장을 뒤쪽에서 툭 건드리고 가죠. 심장이 아파요. 너무 저 씹지 않고 먹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요 심장 뒤쪽으로 해서 이 위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예. 누구는 이 식도가 무슨 저 심장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장 뒤쪽에 있습니다. 네. 예. 안 그러면 뭐 앞쪽에 가슴 때리면은 식도 맞아가지고 뭐 다 먹던 거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 바로 앞에 심장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심장보다도 식도가 더 안전하죠. 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인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횡격막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해서 내려오죠. 네. 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에서 유문부라고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위 있죠? 예, 요 부위인데 담낭도 좀 신경 쓰이니까 잠시 좀 가 있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대장 뒤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대장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소장. 그럼 여기서 막 그냥 이 소장이 뭐 몇 메타 뭐 4, 3.5m에서 뭐 길게는 뭐 5m 막 나온다고 돼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 길게 해서 12장 뭐 공장 회장 거쳐 가지고 소화가 이제 부위별로 해서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뭐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게 막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 고기 많이 뭐 저 고기 많이 먹거나 피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회장 쪽에서 그냥 막 흡수가 많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좀 조절이 어렵네. 예. 예. 그러면은 요게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맹장 쪽이겠죠. 여기가 여기 어펜딕스에서 이제 맹장이죠. 네. 이게 좀 사람을 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좀 이게 좀 조절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연습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맹장 충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통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데 맹장은 이쪽을 얘기하죠. 이쪽이 이제 맹장인데 요쪽 이제 막혔다 이거죠. 막힐 맹자죠. 네. 여기가 이제 충수에서 우리가 이제 맹장이다 하면 요 충수염 여기가 이제 뭐 음식물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맥혀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껌이라든가 뭐 이런 소화 안 되는 게 콱 막아가지고 막으면 이게 충수가 팅팅팅 붙죠. 그래서 이게 터져버리면은 막 급성 복막염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대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뭐 영양분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이제 물을 이제 거의 뭐 똥으로 된 것을 이제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대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상행 이렇게 거의 다 지금 저 중력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인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앞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서 한번 이제 온 배를 이제 순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뒤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똥으로 이제 나가야죠. 그래서 하행 결장이라고 해서 디센딩 콜론을 거쳐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보기가 앞에 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소장을 제거하겠습니다. 소장을 봤으니까 좀 소장 제거를 하고 요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S자 커브를 돌고 그다음에 여기 직장 똥이 떨어지는 아주 수직으로 떨어지죠.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쪽 이쪽 항문을 통해서 이제 똥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그 내부적인 뱃속의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 담도에서 뭐 담즙을 내보내서 지방을 흡수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이게 지금 컨트롤 Z 그래서 여기 간에 어떤 뭐 좀 간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영양분을 이제 저장하고 뭐 또 생산하고 뭐 해가지고 간에 어떤 쓰레기가 나오면은 이 담도를 통해서 요 담낭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소화되는 그런 때를 맞춰서 얘가 내보내 가지고 이게 이제 똥 냄새를 내게 하는 그 똥 색깔을 가진 놈이죠. 요게 담낭이 있어서 얘가 이제 나와서 이게 똥 냄새의 원인인 이 담즙이 나오질 않으면 지방이 소화를 못 시키죠. 쓸기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지방을 흡수를 못 시켜서 별도의 어떤 그런 영양제를 뭐 흡수해야겠죠. 네. 요렇게 저 우리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부를 받고 이제 흉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흉부를 보면은 한번 갈비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제거되네. 네, 카틸리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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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틸리지, 본. 이거 12쌍인데
24번에다가 48번 지워야겠네요. 네. 둘, 넷, 예, 카틀리지. 어유, 다 별도로 제거되네. 예,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보여지는 게, 지난 뭐 저 의료 뉴스에서도 봤듯이 횡격막의 이제 모양을 보고 있죠. 예, 횡격막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횡격막에 윤곽이 나오는데 이게 뭐 두꺼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얇은 그냥 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만두피 아주 얇은 거보다 얇은 거 있죠? 예, 그 정도 수준이죠. 굉장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지고 조물주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희한할 정도인데 이거 거의 뭐 만두 모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접으면은 그냥 만두 모양 바로 나올 모양인데 이게 바로 횡격막이죠. 횡격막. 네, 횡격막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권투 선수들이라든가 MMA 선수 혹은 가정에서 어떤 폭력,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적에 이쪽 왼쪽을 이렇게 가격을 했을 적에 이 갈비뼈와 이 내부 장기와 이 사이에 낀 이 얇은 만두피 같은 횡격막이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런데 몸이 약한데 이런데 막 때리면은 안 죽겠죠? 예, 뭐 거의 잘못되면 이제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폭력은 아주 나쁜 것이죠. 네. 그래서 요 횡격막을 한번 제거를 해보면 예, 요거 제거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안 나와요. 가슴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겹겹이 잘 싸져 있습니다. 요것도 없애고 카틀리지 없애고 이것도 다 카틀리지구나. 어우 되게 많네요. 네, 네 카틀리지 없애고 네. 립 없애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심장하고 그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지금 나와 있죠. 네 여기 좀 늦간 근육이 좀 가리고 있어서 뭐 근육을 싹 없어지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폐와 심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잠시 요거를 좀 더 가슴 쪽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면은 요것도 이제 카틀리지도 좀 없애고 나머지 쇄골도 없애고 예, 이렇게 막 혈관이 굉장히 많이 가죠. 예,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라든가 뼈에도 이제 혈관을 공급해 주니까 혈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조금만 치면은 때리면은 그냥 막 다 피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요게 저 노란 거. 실질적으로 뭐 이게 저 가슴을 열었을 적에 이렇게 보이는 건 없어요. 예, 이게 흉선이라고 돼 있죠. 사이무스라고. 네. 우리 면역 어렸을 적에 이제 면역을 담당한다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기도가 있죠. 기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호흡을 코로 해서 호흡을 쉬면은 요 기도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폐에다가 공기를 주고 폐는 이 온몸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찌끄러긴 CO2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밖으로 코로 해서 내뱉게 되죠.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기도가 요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요게 이제 페리카디움이죠. 요거 제거를 하면 심장까지 없어질래나? 예, 심장 안쪽이 나오네요. 예, 잘 만들었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 노란 거 카디악 페시라고 돼 있죠. 예, 지방에 이제 이게 심장은 탄수화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양원이 프리페리 애시드라고 이제 지방이죠. 지방. 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를 그냥 쌓아두고 심장을 돌리게 되죠. 예, 심장에 지방을 빼야겠다. 그러면 심장 죽이겠다는 얘기죠. 예,
심장은 지방을 먹고 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까지 없애볼까? 예. 심장 예, 심장만 딱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했는데 이쪽이 오른쪽 심실이 되겠죠. 이쪽은 왼쪽 심실이 되겠죠. 예, 레프트 벤트리클. 그 다음에 이쪽이 이게 보일래나? 예, 엑스레이 이제 소견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 뷰가 되겠죠.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왼쪽 뷰가 예, 그리고 음, 여기 오른쪽 벤트리클 예, 우심실이죠. 예, 우심실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아주 잘 돼 있네. 네, 엑스레이 소견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 폐도 보면은 뭐 아주 잘 돼 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 소견을. 그래서 이제 뭐 지난 그 시간에 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사진이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병원 가서 흉부 엑스레이 단수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 지금 혈관 막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기도도 보이고 혈관도 막 심장도 막 지나다니고 막 뒤쪽에 식도 귀도 뭐 한꺼번에 이게 중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뭔지 의사들 몰라요. 의사들도. 네. 엑스레이만 보고는 모르죠. 네. 그냥 단지 그 폐 윤곽, 그다음에 갈비뼈가 이제 잘 뭐 이렇게 있는지, 그다음에 심장의 위치, 뭐 그다음에 폐가 이제 뭐 어떤 염증에 의해서 뭐 안개 낀 것처럼 돼 있나, 뭐 그 정도만 이제 볼 수 있지. 엑스레이로다가 확진을 내릴 수 있는 질병은 없죠. 네.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골절 같은 것 경우나 있지. 근데 이제 골절도 좀 세게 일어났을 적에 가능하지. 미세골절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으로 전혀 안 보이죠. CT 같은 걸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 횡격막 탈장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요게 이제 이 소장이 위로 올라와서 뭐 여기 이 왼쪽에 이제 8, 90%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그 폐, 어? 이 우측은 이제 왼쪽은 상하엽으로 돼 있는데 이 하엽이 다 찌그러져서 이 부위를 소장이 이제 대신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없앨 수 있나? 예,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폐가 없어지고 그냥 장으로 대신하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심장에 있는 데까지 막 다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 윤곽에 정확하게 이 소장이 들어가서 탈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폐인지 아니면 소장인지 뭐 도저히 감별할 수가 없죠. 예.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CT밖에 없죠. CT를 찍으면 이거 소장이구나 딱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의사도 엑스레이 소견만으로는 횡격막 탈장을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학을 가르쳐 준 미국, 영국에 가서 물어보면은 더 정확하겠죠. 예.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고 네, 복부 쪽의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은 네, 복부 쪽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복부 쪽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딱 이렇게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찍고서 이런 사진을 딱 보여줘요. 이거 팔 없죠. 예.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환자는 봤을 적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 괜찮다고 하죠. 네. 예. 뭐 굉장히 뭐 널브러져 있는데 제가 봐도 정신이 없을 정도죠. 네. 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이고 이제 이게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소장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네, 요 모양에서 요 척추도 요 맨 뒤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뭐 요 안에서 이게 어디가 소장이고 어디가 대장인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소자, 이 대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하우스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꿀럭꿀럭 이렇게 구별되는 요 선이 있죠. 요런 게 엑스레이 상으로는 보여지죠. 왜냐하면 요 안에 이제 똥이 차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좀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가스도 이제 막 차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분이 좀 방구도 많이 끼시는 분이시겠다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엑스레이가 되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체라고 하는 것이 응? 보셨다시피 이렇게 보셨다시피 뼈로다가 이제 갈비뼈까지 해서 가슴을 이렇게 싸고 있지만 그 아래부터는 이제 무방비 상태예요. 특히 노인들이나 여자나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복부의 근육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이게 상처가 그냥 막 다 이쪽으로 다 흡수가 되겠죠. 예. 뭐 폭행을 가하면은 여기 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대장 때리고 바로 소장 때리고 위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본에 8살 화나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가해 이 폭력에 의해서 아기가 이렇게 한 대 맞으면은 이 가슴과 이 복부를 나누는 그 중간 부위인 횡격막 같은 게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 표현력이 약하니까 그냥 배 맞았으니까 배가 아파요. 뭐 얘기를 하지만 어? 그 의사 선생님은 뭐 어떻게 뭐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먹을 거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다가 이불을 안 덮어서 생기는 것인지 정말 환자분이 환자 보호자나 환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 한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일어난 거, 학교에서 일어난 거,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이 어려운 장기, 이게 가슴과 복부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이렇게 저 복부와 가슴은 그 만나는 그 접점인 횡격막 그쪽이 가장 약하죠. 우리가 해 뜨기 전,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갈비뼈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가 시작하는 그 부위 거기가 바로 횡격막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죠. 뭐 운동을 많이 했던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야 그런 데를 뭐 럭비공이라든가 뭐 무슨 공으로 해가지고 맨날 단련을 하니까 아무리 때려도 뭐 찢어지질 않지만 일반 사람들 혹은 아이들, 여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갈비뼈와 복부 요 사이인 횡격막 부위를 때리면 진짜 절반 정도는 횡격막이 다 찢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 왔을 적에 정확하게 문진 시에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누구한테 복부를 가격당했다라고 이제 한마디 얘기만 해주면 의사는 그에 준해서 이제 진료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누가 때렸다 그러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으로다가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이 넘어져서 그랬어요. 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대충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고만 하죠. 예, 그러다 보면 의사도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냥 환자가 불러주는 대로 적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의도가 불순한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차트에다가 뭐 그냥 우발적으로다가 넘어져서 생겼다라고 그냥 환자가 불러주는 대로 적었는데
이제 실제 환자는 뭐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친 거예요. 다치고서 이제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숨기고 아이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의사한테 치료를 이제 뭐 건강보험으로다가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내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이 커지면은 의사 너 잘못 오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덮어씌우기 하기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제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말을 제가 어떤 검사분의 얘기를 이제 들은 것을 인용하면 예, 의사는 환자가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믿고 그것을 차트에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검사분이 저한테 얘기한 교훈은 검사는 어떤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놈이 즉 피의자죠. 피의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절대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자세로 저한테 진료를 평생 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환자를 믿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분이 자기가 이게 검찰에 거의 한 20여 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사기꾼, 살인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어떤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짓에 이제 의심을 품는 그런 자세로 검사는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분들이 그 환자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 보호자가 얘기하는 거를 전부 100% 신뢰하다 보니까 항상 의료 사고가 터진다고 그리고 그렇게 터졌을 적에 의사들이 독박을 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환자가 어디 다쳤을 적에 그거는 이제 의사가 아유 설마 그렇게 다쳤겠어요 하고선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해야 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환자 요즘 세대가 뭐 시대가 뭐 의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상호간에 의사와 환자가 이제 신뢰가 많이 붕괴된 이런 상황에서 뭐 법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예, 막 가자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사만 괜히 선량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상해에 대한 히스토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먼저 해주지 말고 일단은 상해로다가 외상으로다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보게 되면 보다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환자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일반 분들은 자기의 어떤 건강 상식을 키우시고 또 의료인들은 또 자기 일을 자기가 의료업에 종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좀 방어적으로다가 진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 좀잘 슬기롭게 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금일 첫 번째 의료 상식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